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4차선 흐름이 확대 혹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가가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시키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어설픈 조정은 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어떤 용기를 갖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목표가 10만원을 주제로 혹은 이제 2차 목표가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10만원, 2차 목표 가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이제 100조 원 달성 어떤 그 실현 가능성, 그게 보이면은 결국 이제 2차 목표가도 그 부분과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한 4가지 꼭지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이제 역사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매수가 매수를 이제 강화시키는 단계. 물론 이제 강론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들이 조금 밀렸지만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그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올해 우리 장세 자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 증시가 이제 그 중국 시장과 이제 동조화를 보이면서 많이 소외를 받았죠.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 증시라든가 이제 대만 증시는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못 올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협상 분위기가 이제 높아지면서 올해서부터 이제 그 중국 증시도 이제 우상향 전개된다고 보겠고, 한국 증시도 본격적으로 어떤 그 재평가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작년 그 12월 6일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됐거든요. 약 한 3조 3천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데 올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을 이제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TSMC는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TSMC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5개월째 이제 그 상승 그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역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그런 성격이죠.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즉 주가에서는 이제 가수요가 발생되면서 두 가지 법칙이 작용되면서 이제 매수를 계속 부르고 강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주가가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2016년 1월서부터 2017년 11월까지 주가가 대략 한 25,000원에서 한 55,000원대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에 역사 신고가 돌파 이후에는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과정의 어떤 상승 충격 삼박이기 때문에 과거 제 2016년도 이후서부터 상승했던 파동보다는 보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차 목표가 및 2차 목표가인데, 1차 목표가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대략적으로 10만원 정도까지는 이제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현실화가 됐을 때, 누구라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 이제 100조 원을 확인하겠구나. 라면은 이제 그때 부분에서 고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100조 원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비메모리가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 상승의 동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했던 건데 삼성전자 영업이 100조 원 돌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제 역사 신고가 돌파 이후는 돌파 이전까지는 사실 그 메모리라든가 이제 그런 4차 산업의 어떤 그 1단계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서부터는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의 어떤 패러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이제 관련주 4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DB하이텍은 이제 우리가 혁명적 과정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DB하이텍이 과거 이제 2005년도 28,000원에서 고점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완연하게 돌파하는 모습인데, 계속해서 가격 불문까지는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우리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상식을 동원해서 살 수 있는 한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와 또 밀접도가 높은 SF 반도체, 솔브레인도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 수혜주 관점도 되는데, 물론 솔브레인이 비메모리 관련주기도 해요. 또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한 그런 요소도 있죠.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도 비메모리 관련 이제 성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산화 수혜주라는 것은 그 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시대적 주도주, 시대적 급등주는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탄생된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몇 안 되는 사실 팹리스 회사라고 봐야 되겠는데, 기존에 TSMC와의 계약을 거의 뭐 깬 것 같아요. 깨고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결정적인 어떤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와 비메모리 영역에서 가장 우리가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수혜주 차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주가가 한 14% 가까이 상승한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약간 다수의 어떤 용기 그리고 공격성을 갖고 계속해서 조정심하다 이런 것들 따라서 하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정선에서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투기주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는데, 돌파한 이후서부터는요, 뭐 살짝 돌파했지만 그 전과 후로 완연히 나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서부터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제 비메모리 혁명의 출발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도주 논리에 충실하고, 그리고 종목을 추천할 때는 항상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충분하게 고객분들이, 회원분들이 인지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발송이 되거든요. 저희가 잡주라든가 혹은 뭐 묘수, 그런 잔수, 이런 것들은 절대 저희가 삼가하고요. 여하튼 간에 성공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맨 위에 내용을 보면 바위가 뜨고 낙엽이 가라앉는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때에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바인데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라고 봐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결자 해지 논리라는 게 있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삼성전자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끝나야지 끝난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는데, 최근 장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삼성 SDI 쪽으로 우리가 매기가 또 집중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주도주의 견인 효과라고 보거든요. 즉 삼성 SDI가 강세 혹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삼성전자가 먼저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역사 신고가 돌파로 인해서 4차 산업의 어떤 흐름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르게 되면 지수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0년 장세는 오프닝 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이제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잔수, 묘수, 개별주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떨쳐버리고 주도주 논리대로, 주도주 방향성대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사족을 단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올라가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이제 혹은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만, 그거는 사실 프로가 아닌 거예요. 프로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대형주를 사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일진 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좋지만, 이후에 우리가 시세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삼성 SDI가 오를 때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덜 빠집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작년 8월 6일 날 이제 미중간 최악의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이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도저히 뭐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최악의 구간을 통과를 했고요. 결정적인 이제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바닥을 짜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작년 또 11월 달에는 이제 21일 동안 외국인들이 5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즉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작년 11월 이후 외국인들의 5조 원 순매도로 인해서 어설픈 이제 매도세가 상당 부분은 이탈이 되고, 매도 과정 속에서 프레시한 새로운 어떤 선도 세력군들이 매집을 했다고 보는 거죠. 수급 체계가 강화되고 아울러서 주도주 윤곽이 뚜렷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우리 세상사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내공이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 역시도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제 환경을 갖췄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린다면 주가의 결정적인 바닥 혹은 역사적 바닥은 미중 간 무역 전쟁 가능성으로 최악의 구간을 일단은 통과를 했고요. 작년 8월 6일자로 해서 그 주가가 저점을 안다. 이것만큼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그 이후에 작년 역시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21일간 5조 원 가까이를 순매도하면서 수급 체계가 강화되고 혹은 아울러서 이제 그 주도 중각이 더 뚜렷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IT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가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잠깐 안 했네요. 지금 작년 12월 12일 이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3조 한 4천억 정도로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한 700억, 770억 정도밖에 순매수가 안 했어요. 그래서 바위가 뜨고 낙엽이 가라앉는다. 이 논리가 지금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시장 자체가 오르면 전체를 좀 오르기는 하겠지만 대형주 혹은 주도주와 비주도주 혹은 중소형주와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 혹은 여러분께서 매수하려는 종목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시각으로 철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설픈 잔수, 묘수는 이제 안 두게 된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은 제가 뭐 즉흥적으로 생각나는데 지금 어설프게 토끼 사냥이라든가 뭐 이게 꽁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용 사냥, 뭐 용은 좀 심했나요? 뭐 호랑이 사냥, 뭐 이런 그런 이제 호랑이, 용 사냥 이런 거를 한다는 그런 자세, 태도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그림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전과 후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위에 그림은 이제 나스닥 종합이 되겠고요. 아래는 이제 상위 종합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죠. 이 구간에서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소외를 받았는데 미중 간의 이제 협상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 뭐 될 가능성이 없죠.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크게 무리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이후 장세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상승포로 본다면 일단 뭐 굉장히 상위 레벨에 속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외국인 매수도 많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종합이 되겠는데 지금 연봉입니다. 연봉 보시면은 지금 이제 2020년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두 개째가 나오기 시작, 양봉이 두 개째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작년이죠. 2019년 같은 경우 이제 저점 대비 양봉이 나오겠지만 요거는 빼고 기본적으로 3개 혹은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봉, 장대 양봉이 한 3개 혹은 4개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목표치, 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가는 게 결국 이제 삼성전자로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어떤 그 목표가도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요 차트는 이제 대만의 TSMC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화살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메커니즘, 주도주 메커니즘은 동일한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역사의 고점 돌파하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자료고 12월 달에 만든 자료거든요. 그런데 5개월째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역사의 고점 돌파하는 이 시점이에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양봉이 그 다음 달에 나오고 그 다음에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 달에 또 강세를 보였어요. 뭐 커다란 저 대외적인 변수가 없는 한은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고점, 특히 이제 신고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우리가 뭐 조정 얘기하면은 그건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요. 용기 혹은 이제 뭐 야성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 가격을 한번 본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서부터 4차 산업 기준으로 상승 충격 1파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종가 기준으로 월봉상 종가 기준으로 23,000원서부터 이제 55,000원까지 주가가 오르거든요. 2010년 1월서부터 2017년 11월이니까 1년이 좀 넘게 1년 거의 2년 가까이 올랐기 1년 반 이상 이제 올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240% 상승하는데 그리고 이제 조정 2파동이죠. 조정 2파동의 이제 꼭지점 종가는 이제 39,000원이요. 39,000원에서 이래서 240%를 적용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어렵진 않겠죠. 그런데 이 흐름이 이때 파동 1파동의 흐름보다 이번에 상승 충격 3파동의 흐름이
더 가파르질, 빨리 오고 가파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이런 공부하다 보면 파동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연장 파동이 있거든요. 연장 파동이 걸리게 되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뭐 9만 원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파동이 연장이 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였고 5파동이 남아 있어요. 5파동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8천억이었거든요. 거의 뭐 59조, 60조 수준이라고 보면은 40조만 추가하면 돼요. 뭐 저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였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5G 시대를 맞아서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5G 폰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기타 뭐 하반을 인해서 자동차 전장 혹은 이제 뭐 AI 칩 다양한 분야,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것도 굉장히 의미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소니 대비해서 점유율이 좀 낮지만 기술력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런 보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하여튼 다양한 어떤 다양한 분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여튼 요번에 2차 목표가, 이게 1차 목표가죠. 한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는 거의 뭐 무리가 없다고 봐야겠고, 그 조정 이후에 마지막 5파동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나중에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대략 한 350조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1000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대략 한 1400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 충분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봤던 연봉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밀접한 종목군들이죠. DB 하이텍. DB 하이텍 대단하죠. 자, 오늘도 뭐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DB 하이텍이 이제 뭐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전에 2005년도에 28,000원 고점을 한번 하겠는데, 그 고점을 넘어섰어요. 역시 삼성전자의 흐름과 삼성전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같이 이제 동일한 흐름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잔수를 두지 말라는 게 뭐냐면 고점에 팔았다가 저점에 대사하고 뭐 조금 더 낮게 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과열권에서는 피해야죠. 과열권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과열권이 아니라면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투자 경력이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강세장, 물론 이제 악세장도 경험했죠. 강세장은 경험했는데, 강세장에서 필요한 것은 용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깡다구이 깡다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IQ가 높을수록, 많이 배울수록, 이성적일수록, 과학적일수록, 합리적일수록 그렇지 못하는 거죠. 저희가 회원분들 전화가 오는데 굉장히 영리하고 현명한 분들이 수익이 오히려 좀 덜하는 것 같아요. 팔았다 이게 팔고 저점에 대살력이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박하고 말 그대로 무쏘의 애플처럼 외로이 가는 거죠. 끝까지. 그 목표 가격을 우리가 설정했던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10만 원을 설정했다면 커다란 변수, 돌발적인 변수가 없던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종목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급등주, 주도주를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제 우리 체험 VIP 가입하신 분들이 가입하신 분들 뭐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요, 제가 방송한 종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제가 이제 IT 섹터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오늘은 또 제가 2차 전지도 하고 또 5G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정상적으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체험 VIP를 많이 가입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세 종목, 절대적 주도주 세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죠.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우리가 크게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DB 하이텍 여러분들 계속 사셔야 돼요. 오늘 좀 제법 올랐으니까 내일 뭐 크게 플러스 거드로만 안 사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상식이죠. 그거는 바보가 혹은 애들이 아니라는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고, 솔브레인도 오늘 강세였죠. 솔브레인은 여러분들 대단한 주식이에요. 솔브레인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비메모리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저는 국산화 절대적 수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국산화. 그러니까 이제 하수들이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위대한 회사인데, 하수들은 동진세미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고 상대적으로 안 올랐으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버리자고 보는 거죠. 지금은 4차 산업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독과점이에요. 1등주로만 매기가 계속해서 집중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SFA 반도체. SFA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좀 저가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밀집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도 매수, 내일도 매수, 계속해서 매수 관점. AD 테크놀로지는 사실 그 단기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다소 투기주적인 그런 요소가 있으나 우리가 그 추격 매수, 충동 매수가 안 하고 적당하게 눌림목을 줄 때 사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어떤 그 효과가, 좋은 어떤 그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